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큰 폭으로 상승했죠. 역시 테슬라가 반등장의 최선호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침체 우려 속에서 스멀스멀 반등세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75% 금리 인상이 있죠. 하지만 시장은 폭등을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움직여주니까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되면서 시장은 폭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한 달 넘게 달라지는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셨으면 지금 좋은 수익 보실 수 있으셨겠죠. 그리고 기가베를린 주 3,000대 생산이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자, 오늘 좋은 소식도 많이 있고 재밌는 그리고 유익한 소식이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향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4,0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나스닥 12,000선을 다시 한번 넘어섰습니다. 나스닥은 특히 4%나 넘는 폭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장 시장 적부터 프리마켓 때부터 상승세를 보였던 미국 3대 지수였어요. 특히 전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예상보다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환율 영향을 제외하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발표되었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으면서 기술주 흐름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또 평가가 있으면서 시장은 초반에 상승하는 모습으로 시작했고요. 장 막판 2시간 전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있으면서 시장은 폭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면은 2시간 전부터 폭등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라며 긴축 속도 조절론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3대 지수는 또 한 번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나스닥 상승에 일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하락 때문에 2년물 국채금리와는 지금 역전이 된 상황이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향후 1년 이내나 한 1년 반 이내 경기 침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유가는 98불, 그러니까 100불 이하에서 안정화된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시장의 반등세에는요, 기술주와 성장주가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6% 넘게, 구글도 7% 넘게, 엔비디아도 7% 넘는 상승, 아마존 5% 넘는 상승, 테슬라도 6%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번 주에 테슬라는 주간 기준으로 13%가 올랐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월마트도 오늘 반등세를 보여주었지만 전반적으로 컨슈머 디펜시브 영역과 헬스케어 영역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모습입니다. 역시 경기가 올라갈 때는 이런 경기 방어주는 좀 더 힘을 못 쓰는 모습이죠. 에너지 주식도 오늘 유가가 상승하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 어제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비자는 어제 상승을 했으니까 오늘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 나와주었습니다. 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장이 반등할 때는요, 이렇게 먼저 기억자로 배치되고 있는 기술주 영역의 반등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기술주는 꼭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역시 가장 큰 뉴스는 새벽 3시에 있었던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였죠. 연준은 시장 예상과 부합하는 수준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2달 연속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했어요. 6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있었었죠. 이번 기준금리는 참석자 만장일치로 0.75% 올리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자, 일각에서는 1%포인트, 즉 울트라 스텝의 관측도 있었죠. 왜냐면 7월 달에 발표된 6월 미국 CPI 지수,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9.1%라는 역대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41년 만에 최고치였죠. 그래서 1%포인트 올리는 거 아니겠느냐 예상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연준 의원들이 0.75% 금리 인상을 시사를 강력하게 했었죠. 저 역시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 올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 기준금리는 2.5%가 되었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도 0.25% 높은 수준입니다. 자, 일단은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미국의 경제 체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에 해당하는 급속도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소비 쪽과 그리고 주택 시장에서 경기 둔화 조짐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런데 미국의 실업률은 너무 낮다. 한 3.6% 정도 보이고 있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CPI 지수 9.1%에서 알 수 있듯이 너무 높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미국 서민들의
이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음식, 주택, 교통 등 필수 영역에서 계속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좀 누그러뜨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도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한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죠.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9월에도 0.75% 자이언트 스텝에 나가는 금리 인상도 열어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아주 중요했어요. 특정 시점에선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9월 달로 갈수록 데이터가 낮아지는 수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수치가 나오면 0.75%가 아니라 0.5%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아직도 자신감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동시장을 포함해서 강한 성장을 보여주는 분야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반드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침체를 겪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 경제의 체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시장에 자신감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특히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 늦출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시장의 상승에 촉매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 역시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7월 달에 빅스텝에 해당하는 0.5% 금리 인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2.25%가 돼서 미국보다 높은 상황이었는데 오늘 미국이 0.75%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2.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한국보다 미국이 좀 더 금리가 높은 상황이죠. 원래는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고 더 성장률이 빠른 국가들의 기준금리가 높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기준금리가 높아 보이니까 자, 환율은 당연히 당분간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쪽으로 돈이 쏠리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 투자되었던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환율은 이렇게 또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다. 최근 1년간 환율은 20% 가까운 상승이 있었는데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다만 다음 달에도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 금리가 더욱더 미국보다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당분간 환율은 1300원대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장 마감 후에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메타 역시 큰형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빅테크 주식들의 하나이고, 이번 실적 발표도 역시나 예상대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측치를 하여했습니다. 자, 어닝 미스라고 할 수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매출과 이익 모두 역성장을 보여주었어요. 테슬라는 큰 성장을 보여주었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자, 이런 게 메타와 테슬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페이스북의 일일 활성 사용자. 자, 메타는 페이스북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사명을 바꿨죠. 1.97억 명이라고 하는데 1.95억 명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나마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수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매출과 주당 순이익 역시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최근 실적도 코로나 특수 상황이 꺼지면서 어느 정도 좀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모든 나스닥 주식들이 크게 오르면서 같이 메타도 크게 올랐고요. 다만 이는 메타 실적 발표 전에 상승했던 부분이고, 메타가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현재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는 애프터의 3에서 4% 지금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상당히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투명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역시 애프터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나마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는 이유는 역시 이러한 환율 영향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높지 않았다면 충분히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화 수입 자체가 작게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 모두 환율이 이렇게 높을 때는 낮게 인식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메타와는 다르게 테슬라는요 구조적인 성장주입니다. 메타의 경우는 SNS 영역 쪽에서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났다고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신성장 종족을 계속 동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역시 수익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제 수익이 안정권에 들어섰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만, 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커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2030년에 2천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연간 뭐 1,000만 대 이상만 판매하더라도 뭐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3년에는 역시 사이버 트럭도 나오죠. 거기에 덧붙여서 테슬라 봇이라는 또 새로운 성장 동력도 있습니다. 이번 9월 30일에 AI 데이 때 이 테슬라 봇과 관련된 프로토타입이 나올 건데요. 상당히 기대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느 한 트위터 분께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2030년에는 테슬라 봇이 연간 뭐 300만 대 생산돼서 판매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아마 2027년부터 뭐 대대적인 판매에 들어설 것 같은데, 만약에 2026년까지 어느 정도 테슬라의 판매량이 완숙기에 접어들면 자, 이러한 신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성장은 지속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7월달 지금 잘 마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다이나믹했던 7월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7월 13일에는 CPI 지수 발표가 9.1%라는 역대치의 발표가 있었고, 7월 20일에는 테슬라 실적 전분기 대비 한 30% 넘게 빠지는 2.27불이라는 실적을 발표했었고, FOMC 회의를 통해서 오늘은 0.75%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다 상당히 충격적인 숫자들이 계속해서 발표되었어요. 하지만 시장은 어떻습니까? 꾸역꾸역 이 악재를 먹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악재가 발표될 때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시장은 계속 신압으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6월 16일 날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있었죠. 75bp 0.75% 금리 인상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가 올라가고 있고, 7월 13일 CPI 지수가 역대급으로 9.1%가 발표되었음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장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자, 7월 27일 오늘이었죠. 자이언트 스텝 75bp 금리 인상을 또 했죠. 또 했음에도 오늘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시장은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12,000선이 어느 정도 저항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한 5일 전에 쌍봉을 맞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피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자, 이는 역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여기에 머리가 있으면서 이미 저점을 어느 정도 찍은 모습이고, 자, 저점을 계속해서 높아가면서 저점을 다지는 모습이 나왔고,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악재가 나왔음에도 계속해서 호재로 인식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의 반등세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12,500선에서 일단은 단기적인 저항권이다 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의 월봉 차트를 보면 이 50개월 선에 닿을 때마다 큰 폭의 장기간의 반등세를 보여줬던 게 나스닥 차트예요. 지금도 6월 달에 50개월 선을 닿았고요. 7월 달에 큰 폭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나아지는 시장 모습이 기대되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절대로 피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주가도 6% 넘게 올랐어요. 824불이고 나스닥 주가와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자, 테슬라가 한 850불에서 저항을 맞고 좀 내려왔었는데요. 자, 850불이 단기 저항이 될 수 있겠지만, 자, 8월 달엔 무엇이 있나요? 8월 4일 주주총회가 있고 주식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좀 더 나스닥보다 강한 상승세 흐름을 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 900불 때까지도 열어두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700불 때까지도 하향이 될 수 있겠지만 700불 때 초반에서 충분히 강력한 지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신압으로 주식을 잘 모아갈 때이다. 하반기 주가 상승을 염두에 두어야 될 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점점 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가 베를린이요, 현재는 주당 1000대의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당 3000대까지 모델 Y를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자, 10월 달부터 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기가 베를린에 업그레이드가 있었죠. 라인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모델 Y 라인이죠.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11일 영업일간 진행이 되었고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압으로 계속해서 생산량이 올라갈 것이고 10월 달에는 이제 3000대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2022년 하반기에 충분히 테슬라는 복수할 수 있다. 어떤 것을 복수할 수 있냐? 바로 2분기 실적을 복수할 수 있다는 거죠. 2분기는 25만 대밖에 판매를 못하면서 이를 하반기에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분기는 코로나로 상하이 봉쇄라는 특수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오긴 했었죠. 기가 상하 역시 업그레이드 후에 하루 3000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아마 중순부터 이제 하루 3000대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모델 3가 1000대면 모델 Y는 2000대씩 생산하고, 이는 월간 9만 대의 캐파가 되는 거죠. 하루 3000대니까 곱하기 30일 정도로 하면 9만 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기가 상하이는 이제 연간 100만 대가 넘는 캡하고, 올해 말에 기가 베를린은 10월 달부터는 3천 대지만 올해 말에는 주당 5천 대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월간으로 따지면은 뭐 월 한 2만 대 정도 생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올해 말부터는 연간 25만 대 생산 캐파까지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테슬라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 보험 역시 지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을 보면 서비스 영역에서 매출이 상당히 잘 늘어나고 있어요. 그 성장률이 가파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일조를 하는 게 역시 테슬라 인슈런스 보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9개 주에서 이제 메릴랜드, 유타까지 확대가 되면서 11개 주로 확대가 되었고요. 미국의 총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테슬라는 인구가 많은 주에 이렇게 계속해서 테슬라 보험을 출시를 하면서 미국 인구의 이제 78%까지 커버할 수 있는 테슬라 보험으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별 EV 침투율을 보면 캘리포니아는 벌써 35%로서 세대 중에 한 대가 뭐 전기차라고 합니다. 상당하네요. 바로 테슬라가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텍사스가 2등이네요. 역시 테슬라가 위치해 있는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EV 침투율은 계속 올라가고 EV 침투율이 올라가면 테슬라 인슈런스 사업도, 보험 사업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겠죠. 테슬라 보험은 정말로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매달 보험료가 운전자의 주행 점수에 따라서 책정이 돼요. 안전하게 운전할수록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계속해서 테슬라 보험을 통해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계속해서 유도를 할 수 있고, 보험료 역시 낮아지면서 윈윈 시츄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실시간 이런 사고 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되니까 자동차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충분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주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올 가을부터 시황 개선 기대된다고 했는데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0.75% 금리 인상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9월 달에 0.5에서 0.75%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됩니다. 아마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에 달하는 0.75% 금리 인상이 되면 시장이 이때는 좀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근데 9월부터는 좀 다릅니다. 이번 달 7월 달에 0.5% 그러니까 빅스텝 금리 인상을 했으면 오히려 시장이 하락했을 수도 있어요. 향후에 금리 인상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남겨두는 거죠, 여지를. 근데 0.75% 금리 인상하면서 나중에 이제 피크를 쳤고 나중에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떨어지겠다는 암시를 했으니까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월 달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가 0.5%, 0.25% 이런 식으로 완화되는 모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상승세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나스닥보다는 역시 테슬라 낮습니다. 실제로 제가 5월 말에 이렇게 테슬라 주가 시뮬레이션을 그려드리고 있었는데요. 진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는 6, 7월 달부터 저점을 올리는 모습이 나왔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폭을 좁히다가 크게 반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제가 5월 달에 전망했던 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8월 달에는 더 강한 테슬라의 모습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8월 4일 곧 있으면 주주총회가 있고 이때 3대1 주식 분할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8월 말까지는 자, 이러한 호재로 인해서 하락세는 좀 주춤하고 상승의 여력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9월 30일 AI 데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테슬라는 상승의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순에는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나오면서 테슬라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크게 성장하는 빅테크 테크 기업이구나 라는 게 인정이 되면서 또 한번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매크로 이슈는 잦아들고 있고 테슬라의 호재는 강화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즐거운 테슬라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다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요.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나요? 자, 전쟁과 코로나는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이슈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가 모두 쓸데없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만이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최대한 무시하시기 바라겠고요. 기업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것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자,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호흡 조절하면서 투자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가슴 뛰게 하는 회사와 오랫동안 동행하는 것입니다. 테슬라 투자 한 10년 해보십시오. 좋은 수익률로 화답을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